이 상품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학장과 세단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샴버그 우리마켓.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847-885-8610.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멀리서 오신 분이 한 분 와 계신데요. 남문기 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직함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그 직함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처음 기억나는 것은 뉴스타 예. 부동산 그 회장으로서 기억을 하는데 LA 한인 회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미주 한인회 총연합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떻게 그 직함을 불러드리는 게 정확할까요? 제가 사실 그 LA 한인 회장하고 또 상홍인 총연합회 총회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은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의장이 이제 일본 민단 단장하고 같이 공동 의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예.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공동 의장. 예. 예,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그 동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해외 있죠. 동포재단이라고. 그렇죠.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에서 이 단체가 78년도 만들어졌으니까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러면서 이 단체가 결국은 그 동포재단을 만들고 네. 그러면서 세계 한인회장 대회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해외 동포 단체 대표 단체여서 모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동포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정부 기관이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오르가니제이션으로서 해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말이죠. 그 동포재단에 그 모태가 된 것이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자체가 지금은 약간 이렇게 변질돼 있고 언제 견제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해외 동포들의 그 의견 거의 다 그 협회가 거의 다 그 세계 한인 회장들이 거의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카고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김길영 여기 시카고 출신 한인회장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요. 중서부 한인연합회 회장 취임식에 왔습니다. 참 많이 왔더라고요. 사실 중서부 연합회면은 중서부에서만 와야 되는데 네네. 또 제가 도움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 해서 왔는데 아주 무사히 잘 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행사에 또 참여를 하시기 위해서 시카고 찾으셨는데 시카고는 또 어떤 다른 인연도 좀 있습니까? 시카고에는 어차피 우리 뉴스타 부동산이 있으니까는 정기적으로 와서 어떻게 하면 그 부동산을 에이전트들을 성공시킬 수 있냐. 그 에이전트 성공이 결국은 한인타운을 부자로 만든다. 물론 재수가 없어서 늦게 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손해본 사람도 많지만 대개의 부동산으로 부자된 회사들이 많고 부동산으로 부자된 나라가 사실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사고 좀 텍사스 밑에 뉴멕시코 다 샀으니까 물론 싸워서 뺏은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시카고 뉴스타를 발전 부흥시키냐 뭐 이런 데에서 초점을 두고 지금도 지난 금요일에 또 계속 에이전트 상대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세일즈맨은 이렇게 뭐 세일러스 마케팅 어떻게 뭐 이러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한 분을 모셨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한 분이 여러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런 일들 다 하고 계시기에 어렵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1987년도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 88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을 상대로 만났는 게 아니고 예. 한 집 한 집 팔았는 게 제가 70채 이상을 팔았습니다. 첫 해에. 시작하자마자 예, 예. 한 해에. 예. 아이고. 그러면서 제가 87년도 라이센스를 따서 88년도 87년도 12월 네. 달에 땄는데 88년도 9월 달에 뉴스타 부동산을 만들었으니까는 엄청 빠른 속도로 거의 했습니다. 시작 라이센스 따고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설립할 정도로 그 당시에 또 무시 못할 부분은 당신도 경기가 달랐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근데 다 잘났다고 경기가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하고 경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자부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뉴스타 부동산 그렇게 지금 사실 뭐 우리 미국에서는 하나의 신화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방법 비결이 뭐였을까요? 제가 사실 일에 상당히 미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How to Succeed라 해서 그 남문기 성공학에서 강의를 제가 400회 훨씬 넘었습니다. 네. 미국은 전역 다니면서 또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가 200회 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제가 아침마당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방송국에요? KBS에 아침마당에 나갔는데 아마 그날 제가 전화 불통은 한 3시간, 4시간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그게 이제 강의를 당신들은 미국 가자. 아니면은 기왕에 사는 거 성공하고 살아라. 다른 데보다는 일에 미쳐라. 아니면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가져라. 이러면서 그 모체, 성공에 아니면 세일즈 잘하는 기본 모체도 전부 다 결국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당시에는 1988년도 그 정도면은 경기도 좋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나 경기나 시대나 이런 것은 사실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82년도 왔습니다. 그때 몰개지 이자율이 얼마였냐면은 거의 20%였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이 얼마였냐면 3.5%였거든요. 그럼 88년도, 89년도 당시에 12.5에서 13.5였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사고 팔고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불경기라도 집은 계속 팔려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사는 사람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기회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고 불경기라 하고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되죠. 사실 그 몇 해 동안에 서프라임 몰기지 그 사태가 있고 난 후에 우리 부동산 하시던 분들이 뭐 전업한다 이런 말씀이 있을 만큼 그 많은 위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사실 우리 남문기 회장께서 이런 마음가짐 가지신 분들은 바빴다. 예, 바빴습니다. 지금 제가 뉴스타 부동산이 며칠 전에 25년 동안 제가 26년 됐습니다. 25년 동안 그 뉴스타에 근무하신 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 25주년 파티를 하면서 그 성적 1등부터 30등까지 쭉 뽑았습니다. 근데 1등이 50만 불 넘어갔더라고요. 커미션 인감이. 그러면은 2등, 3등 한 지역에 로렌하이츠라는 지역이 있는데 다이몬드바 지역입니다. 에이전트 2명이 커미션 인감이 70만 불이 넘어갔더라고요. 같은 지역에서. 그러면은 그 경기가 다른 사람도 그러나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성공하는 거를 거기에는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는 정말 일에 미치거나 그런 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성공과 그리고 그게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 비결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기왕 오셨으니까. 저는 그 강의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하면서 자꾸 곁눈질을 합니다. 안 되겠지 하고 이미 딴짓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파타임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주위 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이 왕입니다. 정말 왕이어야 돼요. 그게 적당히 왕이 아니고. 모든 일에 다 치우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 확신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에 못 미칩니다. 그러고 남보다 더 친절하고 남보다 더 잘
더 많이 알아야 되죠. 네. 제가 뉴스타 부동산을 거의 다 성공시킵니다, 제가요. 첫째는 복장이 깨끗하다 이거야. 예를 들면 저는 그 항상 유니폼을 입고 다닙니다. 예, 전부 다 유니폼을 지금도 입고 입고 다니고. 계시네요. 예. 예. 제가 이 모습이 아마 부동산 시작한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예. 물론 대학교 때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옷은 깔끔하게 입는다. 예. 그게 뭐 어떤 영향일까요? 제가요, KBS 한민족 리포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곤색은 컨저버티브하고 돈을 만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좀 짙은 남색 계열은 예, 예. 너무 좀 보수적으로 보인다. 예, 약간, 예. 그리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흰 색깔 와이셔츠는, 퓨리피케이션 좀. 깨끗하다. 이렇게, 예. 깨끗하죠. 그냥 예. 깨끗해 보이잖아요. 순수해 보이고. 예. 빨간 색깔은 제가 좋아하지만도. 예. 빨간 색깔은 결국은 이 열정이라는 거죠. 아, 지금 예. 그 넥타이 색이 예, 빨간색이시거든요. 우리 그 뉴스타 색깔이 빨간 색깔입니다. 아. 그래서 딴 사람으로 하여금 탁 이미지 메이킹이 확실히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게 또, 사진 찍으면 제일 잘 나오는 색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손님들한테 인사할 때도 프로페셔널 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복장이, 어느 직장에나 가나 복장이 깨끗해야, 그리고 사무직원도 마찬가지고, 네. 복장이 깨끗해야 위 상사한테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 많이 하는 거, 우리 교육 엄청 시킵니다. 제가 이메일을 우리 직원을 상대로 옛날에는 찾아다니면서 계속 교육을 했었습니다. 네.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 이렇게 교육을 다녔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개, 이틀에 한 개 정도 계속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그리고 네.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제가 일날 테스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뉴스타 부동산은 광고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광고 많이 해요. 제가 LA에서 우리 시카고 노정수 지사장님이나 켈리노 사장님 엄청 광고 많이 하고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LA 같은 경우 신문이 딱 2개 있는데요. 네. 하루에 24페이지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뉴스타 부동산 내용만. 광고만. 예. 광고만 24페이지를요. 그게 예. 한쪽에 14페이지, 한쪽에 12페이지가 26페이지네요. 네. 그걸 제가 한 3, 4년 이상 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광고의 효과를 믿으신다. 아, 당연하죠. 아유, 이 방송을 이게 다른 분들이 맞습니다. 좀 듣고. 네. 광고 없이, 요즘은요, SNS라 그래서 제가 트위터 팔로워가 12만 명입니다. 아, 그리고 엄청나시네요. 파워 트위터시네요. 예. 예. 페이스북이요. 제가 5,000명대인데 우리 직원이 한 100명이 5,000명이 될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요새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가 안 쓰는 사람 많잖아요. 예.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쓰시는 게 좋다 이 말이세요. 그러면서 시대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안 그러면 성공 절대 못 합니다. 시대에 늦으면서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도 없이 카카오톡 나는 안 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나는 집에 계신 분들이야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시대에 빨리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가짐이라는 게 네. 정말 일에 미치고 그러고 자기 손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네. 제가 미주 총련 그 총회장을 하면서 250만 명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럼 한국 사람만 보면 무조건 한국이나 여기나 다 인사를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나는 종이고 나는 모습이고 이 상태로 해야 되고 사람들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밥값 잘 내고 그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게. 밥값 잘 내고. 밥값 잘 내고. 예. 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특별하지 않은 것들을 실천해 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사실상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깨끗한 복장, 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육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 예. 그리고 시대를 역행하지 말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잘 순행하는 것. 그런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인데. 광고는 왜 빠졌습니까? 광고를 꼭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요. 광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요, 다른 세일즈맨도 마찬가지고, 네. 세탁소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 지역 주위에 1300가구에서 한 3, 4천 가구를
계속 파밍이라 그래서 이 선전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선전 없이 우리 간판이 크기 때문에 찾아오겠지. 예. 우리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찾아오겠지. 그 누가 찾아옵니까? 일 그만큼 못하는 사람 누가 있는데요. 그 정도 친절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는데요. 결국은 요즘의 패턴은 제가 그 광고에 대해서 완전히 선두주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만 있으면은 광고 매니아입니다. 아무데 나가서 광고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광고와 홍보의 효과를 믿는다. 그건 어쩌면은 이 광고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 어느 순간에 우리 뇌리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 뉴스타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광고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공식이 형성이 되는 것.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 광고, 그 말씀은 꼭 저희도 홍보를 해주시는.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참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맞아요.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집을 살고 팔기에 우리가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는 거 확실합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미 확실하게 좋아져 버렸는데, 네. 살치기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뭐를 넘었다? 살치기. 이 집을 사는 시기가. 살 시기가 늦었다. 넘었다. 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에 집을 샀으면 참 좋았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에 집을 사는 건데.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집을 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을 안 사더라고요. 제가 볼 때. 2000년도에 집을 살려고 왔던 사람이 아직도 집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집 못 산 사람이 있는데 계속 올라가니까는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렸고 2007년도 되면서 그때 내리기 시작하니까 더 내려가겠지 하고 기다렸고 그러면서 계속 사라 그랬더니 아직도 지금 발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또 기다렸다가 올라가니까는 이상하네 하다가 작년에 보다가 올해는 절대 집을 못 삽니다. 작년 거를 잊으세요. 작년 거 잊으시고 지금이라도 사세요. 딱 제가 손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집을 많이 본다. 많이 봐서 좋은 게 있나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는 에이전트, 잘하는 에이전트한테 이 집 어떠냐 하고 인간적 신뢰관계를 가지고 사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는 4.57이더라고요. 4.57. 지난주에 4.51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3.675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1%가 올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1% 올라가면은 한국 사람의 평균 보통 보면은 집 가격이 40만 불에서 50만 불, 60만 불. 대도시에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급 집으로 가면은 이자율이 1% 차이 난데 페이먼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982년도에 18%고 만약 지금 4%면은 집값이 4배를 올라가도 결국은 페이먼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같이 예를 들면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4.5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이 필요한 분은 프라이드 오브 오너십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애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사시고 부동산은요. 단기적으로는 나 손해봤어 이럴 줄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 주기로 보면은 돈을 다 벌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 35만 불 주고 샀던 집이 2006년도에 100만 불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넷 에퀴티 순이익이 60만 불인데 그 60만 불을 월급해 가지고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요. 그거 팔아 가지고 만약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제가 2006년도 여기 와서 아마 여기 칼럼에도 나왔었을 거예요. 제가 신문 인터뷰하면서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을 팔아서 60만 불을 비즈니스에 넣으세요. 그러면 60만 불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얼마를 벌어하면은 2% 내지 3%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미국 처음 왔을 때는
10만 불 벌면 얼마 버니? 딱 이래 물어요. 네. 3천 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근데 요새는 10만 불 투자하면 얼마 버니? 하면은 아마 2천 불이 맞을 거예요. 그럼요. 네. 2천 불이라 그래도 60만 불이면은 12,000불 정도 한 달 수입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또 비즈니스가 커지면은 사람이 좀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경기 회복 신호가 여러 가지에서 참 많습니다. 고용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네. 투자해야 되겠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집을 적기다. 사시는 게 적기다. 예. 하기야 부동산 투자는 항상 적기입니다. 투자를 할 것인가 또 개인이 살 집을 또 살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은 그럼요. 적기다. 한국 분들은 집을 살 때 투자로 보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예, 예.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예. 것은 한때 우리가 남문기 회장 중병설 들었습니다. 예. 정말 많이 아프셨습니까? 기도하신 분 많더라고요. 참 제가요. 예. 고맙게 살아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어디가 그렇게 많이 예. 아프셨습니까? 제 간암이었어요. 아, 그래서 간암을 공표를 할까 말까 이러다가 네. 공표를 하는 게 좋겠다. 무슨 왜 공표하나? 아파서 이 시리에 빠진 사람들한테 네. 내 같은 사람도 있다. 제가 2002년도에 간경화 말기로 3개월 산다는 진단을 받고 예. 그런데 그러면서 회사를 계속 키워왔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안 죽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제가 간암이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전에 간암이 걸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간암 수술 잘했고 제 얼굴 좋죠. 예, 지금 저는 병색이 하나도 없으셔서 제가 그게 헛소문이었나 예.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그랬었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감추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네. 아픈 사람들 때문에 용기를 주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공표를 다 했고 이 얘기를 다 하고 다니고 지금 그래서 한 40% 정도 잘랐으니까는 네네. 간이 또 소생이 빠르대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조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병도 좀 가까이 왔다가 그냥 도망간 것 같다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자, 우리 나오셨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 메시지 전해 주십시오. 시카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 한국의 이민의 역사의 제일 첫 장을 하와이라고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여기에서 학교 오신 분들이 유학 예.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저는요 해외 동포 사시는 분들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 전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사시고 조금 잘못됐더라도 그냥 내버리고 일어서시고 그냥 제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 미국 300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 4, 5년 했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부자 되시고 운 좋으시고 정말 좋은 거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드네요. 예. 예. 예, 오늘 저희 초대석에 남문기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공동의장이시자 우리 뉴스타 부동산 회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에너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의 밝고 깨끗한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세요. 한국 음식이 제공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 시간이 즐거운 곳. 한국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곳. 자체 물리치료실이 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곳.